자, 2022년, 23년 캠벨 필수 이론 5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단순 확산 정도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농도차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단순 확산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들이 단순 확산되는 애라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 막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죠. 기억, 리을은 틀리고요. 크기가 작으면 브라운 운동을 많이 하니까 확산 속도 빨라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브라운 운동도 빨라지고 막의 유동성도 올라가니까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4번은 니은 디귿. 자, 5번. 막을 통한 확산은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맞죠?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수동수송이죠. 수동수송이다. 막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이죠. 단순 확산은 수동수송은 에너지 쓰지 않는 수송 맞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생물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단순 확산입니다.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막을 통해서 확산되더라. 맞다. 자, 우리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는 물이죠. 물은 용매에 속하죠. 어떤 물질을 녹이는 아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하죠. 촉진 확산 아닙니다. 틀려.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고? 아니야. 단백질을 통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농도대로 이동하는 애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틀려.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이 중심액포에 들어가면 걔가 밀어서 세포벽을 밀게 된다. 이 압력을 가리켜서는 팽압이라고 하죠. 팽압은 식물을 빳빳하게 세우거나 팽팽하게 세워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6번의 답은 팽압이 되겠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확산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1번. 단백질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운반되는 거. 포도당은 이 글루트라고 하는 막단백질, 여기에 포도당이 붙어서 그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뭔가 잡아서 반대쪽으로 이동시켜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막의 유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 우리 배웠는데, 사람 세포와 생쥐 세포에 있는 단백질들의 형광을 표시한 다음에 둘을 섞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섞였다는 것은 막단백질은 세포막에서 수평적으로 유동성이 있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는 맞죠. 세포막엔 탄수화물이 있죠. 맞지만 여기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서 틀리다. 세포막에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서 틀리고요. 나머지는 틀리죠. 단백질은 ER이나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세포막의 동상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죠. 나머지는 아예 그냥 틀려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그림 가나다든 어떤 세포를 농도가 다른 설탕용에 넣었을 때, 자, 이거 그냥 거의 삼투압에서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죠.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는 이렇게 팽팽해지는 팽윤 상태가 된다. 고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는 물이 빠져나가서 원형질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된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 했죠? 삼투에 대해서 외우라고 한 그 두 번째 모듈입니다. 그렇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에 넣었을 때 상태를 외워라. 고장액에 넣었을 때 상태는 다이죠. 기억은 틀립니다. 자, 팽압은 아래서 설명하겠지만 팽압은 세포가 팽팽할 때만 있습니다. 팽팽하지 않으면 팽압은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팽압은 없다라고 해요. 그럼 팽압은 이때 0이고 이때 0이고 가일 때만 팽압이 있어요. 팽압은 그래서 가일 때가 나머지 조건에 비해서 다 크죠. 니은 틀립니다. 다 상태를 우리가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디귿. 3번이 답이고요. 자, 11번과 12번은 제가 수업 시간을 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살짝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삼투 자체도 좀 어려워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어. 11번을 여러분들 풀었을 때 안 배운 내용이 살짝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삼투 우리 배웠던 거 플러스 흡수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근데 흡수력은 이제 수능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흡수력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림은 세포를 고장액에 넣었을 때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고장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원형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니까 얘가 세포막이고 얘가 세포벽이다. 지금 여기서 원형질이 분리가 된 상태. 가는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따로야. 그리고 그래프는 이 세포를 저장액으로 옮긴 후 시간에 따른 세포질 내 엽록체 밀도와 가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세포를 저장액으로 옮겼대요. 저장액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저장액이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세포벽이랑 세포막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세포막이 딱 이렇게 닿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세포가 팽팽해지는 상태, 팽윤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엽록체의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엽록체 밀도를 여기서 세포질 양에 대한 엽록체 수라고 했는데 물이 들어왔다고 엽록체 수는 바뀌지 않잖아. 엽록체 수는 일정한데 물이 들어오면 세포질 양이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그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막 점점점 부피가 작아져 이 시점 이후에는 세포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나 보네요. 그랬을 때 얘가 엽록체 밀도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죠. 요거를 아래서 설명하겠지만 이때가 최대 팽윤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세포의 부피가 더 커지지 않을 거고 엽록체 밀도는 더 작아지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는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인데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공간이 점점 작아지겠죠. 물이 들어오면 지금 가라고 하는 공간, 지금 제가 색깔 칠하고 있는 파란색 여기가 가에 해당하는 곳이죠. 이게 0이 됐을 때가 바로 T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인 거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용어 하나를 할게요. 완전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완전 똑같을 때 이거를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 합니다.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 자, 시간에 따라서 설명했는데 이거를 자 X축 바꿨어. 조심해. X축 바꿨습니다. 이거 시간 아니야. X축은 부피. 어떤 세포의 부피에 따른 팽합과 삼투합 곡선을 하나 여러분들 그려두시고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세포가 세포벽이랑 세포랑 완전 똑같을 수 있죠. 이 상태를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고 했죠. 한계 원형질 분리. 그 상태 전까지는 외우세요. 팽합은 없다고 합니다. 팽합은 마이너스 값은 없어. 그냥 없어. 이보다 세포 부피가 작아진다는 건 세포벽에서 원형질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다 원형질 분리가 된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공간이 비었다고 음압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실 공간 사이에는 실제 세포에서는 여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음압이 발생하지 않아요. 세포가 뭘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팽합은 0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보다 물이 더 들어와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 구간이 된다면 요 구간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요 구간은 다 팽윤 상태가 되겠죠. 팽윤 상태가 될수록 팽합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 점점점 증가해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삼투합. 삼투합은 세포에 있는 용질의 농도와 비례한다고 했죠. 파이는 삼투합은 NCRT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했을 때 농도와 비례하니까 세포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포는 싱거워지니까 삼투합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와도 세포에 물이 완전 맹물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와도 세포 안에는 어떤 정도의 용질, 농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삼투합이 0인 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팽합이랑 삼투합이 같아질 때 발생해요. 삼투합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세포벽이 물을 밀어내가지고 물을 짜내가지고 이게 힘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세포가 가장 빵빵해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우리가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하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렸을 때 시험 문제 상황이 아니야. 이건 정의되어 있어.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 삼투압과 팽압 사이의 차이값을 물의 흡수력이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흡수력 한 번 더 나오는데, 흡수력은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온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나중에 우리 수분 포텐셜의 개념이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새로 그려놓고 이거 공부해 두세요. 필기 하나 해두세요. 자, 기억 T1일 때 팽압이 삼투압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점에서 팽압은 삼투압보다 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녹색 선분 삼투압 곡선이 파란색 팽압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죠. 어떤 지점이든 언제든 항상 팽압보단 삼투압이 크거나 같습니다. 게다가 T1일 때는 아직 한계 원형질 분리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 상태니까 T1은 실제 이 아래 그림으로 그려보면 T1일 때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면 팽압보다 항상 삼투압이 훨씬 크죠. 그래서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려요. T2일 때는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죠.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 이 상태를 이 그래프로 바꿔서 그려야 된다니까.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 이 두 그래프의 차이가 요만큼 나니까 흡수력은 0이 아니야. 흡수력은 정의에 의해서 아직은 양수야. 파란색 그래프 빼기 삼투압 곡선 빼기 팽압 곡선의 값을 흡수력이라고 정의해 놨다. X축을 부피 곡선으로 그렸을 때 이건 정의에 의해서 니은은 틀린 거야. T3일 때는 팽윤 상태다. 그렇죠? T2 이후에는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가 T2니까 이 T2보다 오른쪽으로 간 구간은 세포가 빵빵해진 팽윤 상태야. T2보다 오른쪽 구간은 모두 다 팽윤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데 디귿만 맞아요.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이 아니라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 디귿만 맞다. 자, 그 다음 12번. 계속 어려운 문제 연속이네. 12번도 1부는 배웠는데 1부는 안 배웠어. 우리 3투만 배웠고요. 3투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투과성이 있는 물질이 있으면 어떠냐. 우리 3투 조건은 반투과성막이 있어서 물만 통과하는 거 배웠거든요. 물만. 근데 투과성 있는 물질. 여기서 포도당이 통과하는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 여기 오른쪽 보시면 두 개의 지금 관이 있고 관의 사이에 포도당과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다고 해봐. 그래서 물은 똑같은 높이로 있고 포도당이 오른쪽에는 2g, 왼쪽에는 1g 있다고 해보자. 그거를 내가 점으로 포도당은 4개 점, 왼쪽은 포도당 2개 점으로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때 오른쪽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물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나? 그렇지 않아요. 포도당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선후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포도당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포도당이 왼쪽으로 가서 양쪽에 3개 포도당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포도당이 양쪽에 똑같아지면 물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서 물의 높이가 똑같아.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라서 그냥 거의 공식처럼 하라고 그래. 투과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 때문에 농도 차이가 생기잖아. 어차피 삼투압은 총괄 농도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 총괄 농도 차이가 중요한데 포도당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좌우에 항상 동일한 농도로 존재할 수 있어요. 동일한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시하면 돼. 왔다 갔다 하는 애에 의해서 삼투압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포도당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은 무시해. 그러면 설탕이 왼쪽에 2g, 오른쪽에 1g인데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왼쪽에 설탕이 훨씬 많잖아. 그러면 이게 고장액이니까 물은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니까 A 쪽의 수면, 1번 쪽의 수면이 더 증가하겠어. 그래서 X가 A이면서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1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충분히 이동해가지고 수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죠. 설탕 때문에 물이 이동해.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물이 A가 높아지고 B는 낮아질 텐데, 그러면 이 좌우의 포도당 농도는 같고 설탕 농도도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물이 많아져가지고 여기는 설탕이 희석돼서 농도가 작아지는 거고, 물이 빠져가지고 설탕이 농도가 딱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동적인 물의 이동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막을 통해서는 항상 어떤 분자들은 순이동은 없지만 이동은 있는 거죠. T1은 지금 평행을 이룬 상태인데 포도당 분자는 순이동은 없죠. 그러나 이동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이고, 순이동과 이동을 가지고 장난치는 복이 굉장히 시험 문제, 생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맞는데 제가 틀리다고 했네. 11번 답 2번 맞아요. 11번의 답은 지금만 맞다 2번. 갑자기 괜찮아요. 갑자기 딴소리 했네. 자, 그 다음에 D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D는 T1에서 A와 B의 포도당의 양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T1 시점에는 물의 높이가 바뀌지 않는 상태. 근데 물의 높이는 A가 지금 훨씬 많아. X쪽이 훨씬 많아.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 근데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는데 포도당은 이동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농도가 같다고. 농도가 같다. 농도가 같은데 A는 부피가 크고 B는 부피가 작잖아. 그럼 여러분 아직 이 공식 모르나? 물질의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설탕물, 똑같은 맛이 나는 설탕물인데 A 쪽에는 설탕물의 양이 많고 B는 적어. 그러면 총 여기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설탕이 훨씬 많겠지. 마찬가지로 지금 포도당 농도는 같아. 근데 이 양이 훨씬 많으면 여기 토탈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훨씬 많겠지. 그래서 T1에서 A와 B의 포도당의 농도는 같은데 양은 물의 양이 많은 A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꼭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어차피 제가 설명을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이해되겠지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네요. A는 탄수화물이죠. 막에서 탄수화물. 틀려. B는 막에 있는 막단백질 중에 이온들의 통로가 되겠네요. 물질의 수성에 관여하겠네요. C는 인지질인데 인지질은 옆으로 유동성을 가지죠.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성 가진다. 13번 쉽네. 13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삼투 문제네. 삼투 문제 어려워. 그쵸? 삼투 문제 어려운데 제가 계속 몇 개 좀 집어넣은 삼투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해서 문제를 조금 많이 넣어봤어요. 다음은 삼투 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A와 B가 분리된 수조를 준비했다. 반투과성 말이 나왔으니까 삼투 문제 봤구나. 네, 그림같이 수조 A에는 설탕 용액 X와 설탕 용액 Y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이 식물 세포는 최대 평균 상태로 돼 있대요. 기억 세포는 최대 평균.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일단 하나만 먼저 집중해서 두 개 보면 헷갈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는, 이거는 A와 B의 설탕 용액의 부피 차이인데 이럴 때 항상 Y축 잘 봐야죠. 그래프 비교할 때 X축, Y축 안 보는 건 바보야. B-A의 부피 차이가 커진다는 거는 B와 -A가 점점 커진다는 건 B의 부피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B 쪽으로 물이 이동,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해야 부피가 많아지는 거니까, 삼투에서는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B가 A보다 고장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B가 있는 쪽이 Y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삼투합은 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Y, B의 삼투합이 더 크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X보다 Y가 크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가 저장액이고 고장인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동해서 B에 물이 많아지고 A 물은 적어지겠죠. 근데 물만 이동하니까 이 상태 X에 비해서 이 X, 이 용액 상태는 원래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증가하겠죠. X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 거야. 그럼 최대 평균 상태인 세포 기억이 처음에 들어있을 때에 비해서 주변에는 X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더 고장액이 되니까 물이 기억에서는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기역 세포는 점점점 물이 빠져나가니까 뺑뺑한 상태이다가 점점 이렇게 작은 상태로 바뀌겠지.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해보면, 요 그림을 상기해보면 팽윤 상태이다가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가 됐을 때 팽합이 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빠지다가 요 시점일 때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T1에서는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가 아니야. 지금 T1 제가 빗금 친 이 구간에는 아직은 팽윤 상태야. T1일 때는 여전히 팽윤 상태이죠. T1일 땐 팽윤 상태니까 세포가 크죠. 세포가 크다는 건 액포가 크다는 거고, T2는 그보다 한계 원형질 분리 이하 상태니까 세포의 액포는 작겠죠. T1일 땐 이런 상태, T2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다. T1일 때 세포가 더 뺑뺑하다는 건 중심세포가 크다는 거고, T2일 때 세포가 더 홀쭉해졌다는 건 중심세포가 작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중심세포의 크기는 T2일 때보다 T1일 때 더 큽니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에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건 피트에 나왔던 피트 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5개의 동일한 비커에 증류수도 집어넣고 0.1의 포도당, 0.3, 0.5, 1.0의 포도당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냥 이 용액 자체의 3탑은 어떻게 계산해? 1몰의 포도당 용액과 1몰의 포도당 용액과 0.1몰의 포도당 용액의 3탑. 이거는 우리가 세 번째 모듈로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네. 3탑 파이는 포도당은 물에 들어가 세리가 따로 안 되니까 1 곱하기 C 0.1 곱하기 RT고, 1몰일 땐 1 곱하기 1 곱하기 RT니까 3투합은 1몰 포도당 용액이 0.1보다 10배 높겠죠. 그래서 D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0배 크다. 맞다. 증류수에서는 팽합이 3투합보다 크다. 이것도 아까 그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증류수에 증류수에 감자세포를 집어넣으면 세포가 물을 점점 먹겠지. 증류수는 용액이 하나도, 농도가 빵인 용액을 증류수라고 해. 0몰짜리. 그럼 얘가 엄청 저장액이잖아. 그럼 물이 계속 들어가서 이 감자가 뺑뺑해질 거야. 최대 팽윤 상태까지 될 거야. 근데 최대 팽윤 상태가 되더라도 팽합과 3투합은 같아질 뿐. 항상 3투합이 팽합보다 크거나 작다. 요 그래프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프. 아무리 최대 팽윤 상태가 되더라도 팽합이 3투합을 넘어설 수는 없더라. 그래서 기억은 언제나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몰의 포도당 용액에서의 흡수력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0.3몰의 포도당에 감자를 집어넣었을 때 감자는 크기 변화가 없었다. 만약에 감자가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였다면 0.3몰은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아서 물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똑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부피가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계속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면,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 한다면, 물은 이동하지 않았지만 제가 흡수력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0.3몰일 때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걔는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야. 정의에 의해서 그 상태일 때 흡수력은 팽합과 수분 3투합 곡선의 차이니까 무조건 양수값이죠. 흡수력이 0일 때는 최대 팽윤 상태일 때밖에는 없어요. 반드시 최대 팽윤 상태일 때만, 이것도 바뀌지 않고 항상 그렇습니다. 일 때만 흡수력이 0이에요. 디귿 틀립니다. 니은만 맞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감자, 똑같은 조건이죠. 감자를 준비했는데 6가지의 용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감자의 질량이 바뀐 걸 본 거야. 근데 보니까 0.25몰의 설탕 용액에다가 감자 조각을 집어넣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질량이 약간 증가했어. 그럼 물이 약간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감자가 약간 고장액, 그 주변이 약간 저장액. 근데 0.3몰의 설탕물에 집어넣었을 때는 감자가 처음 무게가 3.1이었는데 나중에 3.0이 되려면 물이 살짝 빠져야 되겠죠. 그럼 바깥쪽이 살짝 고장액. 그러니까 3.0은
3.0의 설탕은 이 감자보다는 약간 고장액, 0.25는 감자보다 약간 저장액이니까 등장액은 이들 사이에 있겠지. 감자 조직의 삼투압은 이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0.25에 0.35 설탕 농도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답은 3번이 되고. 그러니까 감자 조직의 삼투압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NCRT를 이용해서 NCRT를 이용해서 0.1 곱하기 0.25몰 곱하기 0.082 그다음에 단위 써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0.082 기압 곱하기 리터 퍼몰 곱하기 칼빈 곱하기 27도니까 273 더하기 27 이렇게 하면 0.25몰의 설탕 용액의 삼투압인데 이거와 0.3몰인 설탕 용액의 삼투압 1 곱하기 0.3몰 곱하기 0.682 곱하기 273 곱하기 27 이렇게 하면 0.3몰일 때의 삼투 농도가 나오는데 이들 사이가 감자의 삼투압이니까 이걸 각각 계산해 가지고 그 사이가 감자의 삼투압이다. 감자 중의 삼투압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값은 6.15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위는 몰이랑 기체상수의 단위 리터 퍼 몰이 몰의 역수예요. 지우면 되고 칼빈이랑 칼빈 지우면 단위는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 조직의 삼투압은 6.15 기압에서 7.38 기압 사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단위까지 반드시 쓰셔야 돼요. 끝. 자, 그다음 우리 지난번 했죠.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균이든 항상 전기 발생 펌프들이 양이온을 바깥으로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세포 안쪽은 항상 음전하를 띈다. 전기화학적 기울기. 안쪽이 음전하를 띠니까 양이온들은 밖에서 안으로 안으로 양이온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죠. 맞습니다. 막전이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포 안쪽으로 양이온들이 들어오도록 한다. 양이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개유동성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이거는 지식형이죠. 마개유동성 지방산의 길이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산의 불포화도와 관련돼 있죠. 길이가 길면 이동성은 낮고 불포화도가 높으면 이동성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이동성이 높고 콜레스테롤은 막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준다고 했죠. 동물세포에서는 약간 낮춰준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외우라고 했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3개가 먼저 세포 안에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ATP가 가소분해돼서 인산 하나가 붙어 있으면 세포 바깥으로 나트륨이 나간다. 그 세포 밖에서 칼륨이 붙으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칼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외웠으면 2번 나트륨이 먼저 붙는다. 그 다음에 ATP가 가소분해된다. 그러면 나트륨이 세포 바깥으로 나갔다가 거기 그 자리에 칼륨이 들어오는데 칼륨이 들어온 다음에 인산이 떨어지면 세포 안쪽으로 칼륨이 이동하게 된다. 이 순서대로 EAC, DB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방식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만 봐도 A는 단순 확산인 거 알게 되고 B는 ATP를 썼기 때문에 능동수송이겠죠. C는 외포작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단순 확산으로 생물에서 이동하는 건 산소. 맞습니다. B 방식은 능동수송이니까 절대 확산은 될 수 없어요. 확산은 촉진 확산이든 단순 확산이든 수동 수송이니까요. 틀리고 C 외포작용, 내포작용 제가 무조건 다 ATP 쓴다고 했죠? 에너지 쓴다고 했죠? 기억 D가 능동수송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7번 다음은 동물세포의 식세포작용. 식세포작용으로 먹은 얘가 식포일 거고 걔랑 합쳐지는 D가 리소좀이겠죠. 그래서 2차 리소좀을 형성해서 식포를 분해할 거예요. 자, A와 같은 경우는 리보좀이 붙어 있으니까 매끈면이 아니라 거친면 소포체겠죠. B는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소낭이죠. 소포체 소낭이 되겠습니다. 틀려. C에서 막의 주성분은 셀룰로즈다. C는 골지체인데 골지체도 내막이기 때문에 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겠죠. 셀룰로즈가 아니라. D는 리소좀입니다. 리소좀에는 산성 가수분해소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식포는 밖에 있는 걸 잡아먹는 거니까 세포 내 작용으로 형성되죠. 4번만 맞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질 ABC가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를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C와 같은 패턴을 제가
단순 확산 그래프라고 했고, AB와 같은 패턴을 촉진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이 확실한 게 얘네들은 ATP 농도가 높든지 낮든지 다 계속 수송되고 있잖아. ATP와 상관없으니까 다 수동, 수송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A든 B든 C든 모두 AT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단백질을 쓰는 건 A, B죠. 단백질을 쓴다. C는 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B는 B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그렇죠. A, B, C 모두 다 확산만 되는 아니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이동합니다. 니은 맞습니다. 가에서 C의 기울기는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풀어봤지만 단순 확산도 온도가 높아지면 단순 확산도 빨라져요. 온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D가 틀려요. 자, 신호 전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낼 텐데, 지단백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GPCR. 이 지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면 그 지단백질은 GTP라는 결합해서 활성화된다고 했으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GTP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고, 지단백질 자체는 GTPAG를 스스로 분해할 수 있는 활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였죠. 제가 그 지단백질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알아두라고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단백질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써봐라.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우리가 분비세포라고 하고, 그 분비물질과 결합하는 애를 표적세포라고 하죠. 분비세포 중에서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혈액을 따라서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 얘를 분비된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내분비세포, 그냥 분비세포라고 하면 안 돼요. 내분비세포라고 해야 됩니다. 끝. 그다음에 추가적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포도당 운반체. 포도당 운반체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모양을 정확히 인식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 운반체는 과당은 운반할 수 없어요. 포도당만 운반합니다. 자, 많은 해양 무척추동물, 여러분 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은 무척추동물이죠. 굴 먹으면 짜죠.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바닷물은 원래 사람의 몸보다 짠데,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도 물이 빠져나가도 계속 우리 물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키는데, 해양 무척추동물은 삼투압을 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물이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등장에 바닷물과 같아져요. 그래서 해양 무척추동물은 굴은 그냥 먹어도 되게 짜요. 삼투압 조절을 안 해요. 그냥 해양 무척추동물은 바다랑 등장의 상태가 됩니다. 바닷물과 같은 정도의 짠기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 육서동물은 육상에서 사는, 이런 뜻이야. 육상에서 사는 동물들의 세포 외액은 등장액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 안에 삼투 농도가 300ml 오스몰이고, 주변의 혈액이나 세포 외액도 무조건 300ml 오스몰로 되어 있습니다. 외워. 육상에 사는 세포들의 세포 바깥의 액체는 모두 다 등장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도 원형질 분리가 될 수 있냐? 세균이나 곰팡이도 세포벽을 가지죠. 세포벽을 가진 애들은 모두 원형질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막전이는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형성해가지고 물질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차 능동성을 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되니까 인슐린은 혈액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잘못됐어. 세포 외액에 사실은 혈액이 포함되거든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용액에는 혈액이랑 세포 사이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인슐린은 세포 사이액으로 분비되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니다, 혈액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해서 X라고 했어야 됩니다. 문제가 좀 이상해. 잘못냈어. 자, 그다음에 세포 내 수용체 단백질은 핵에 존재하거나 세포질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지용성 리간드의 수용체들은 핵이나 세포질에 존재하죠. 자, 인간의 세포 표면의 수용체 중에선 제가 GPCR이 제일 많다. 피트도 기출됐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그냥 감을 가져라서 낸 거지, 이건 외우지 마. 세포 표면에는 수용체가 30%나 있어요. 답은 5번.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30%나만. 엄청 많이. 수용체가 굉장히 많다. 제가 말했죠. 세포마다 여러 종류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냥 대강 이 정도 있구나 정도 감을 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수용체를 우리가 세포질 수용체와 세포막 수용체로 나눴고, 세포막 수용체를 GPCR, 리셉터 티로신 키나제, 이온 채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끝. 긴 설명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